사람은 왜 남의 잘못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자신의 잘못에는 둔감할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말한다. 그 말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순간 정작 내 허물은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자라나고 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습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우리를 멈춰 세웠다. 그 입 다물고 거울부터 보라.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야 할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법이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를 비판한 그 자리에서 당신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는가?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과연 떳떳했는가?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일침 속에 담긴 5가지 삶의 지혜를 살펴본다. 이 지혜는 당신의 말과 관계를 바꾸고 결국 삶의 무게중심을 바꿀 것이다. 영상을 끝까지 보라. 당신이 평생 잃지 말아야 할 관계의 비밀과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 여기에 담겨 있다. 사람의 눈은 밖을 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잘못과 흠을 쉽게 발견한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보는 일에는 유난히 둔감하다. 마치 눈이 밖을 향한 덕에 거울 없이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듯 마음도 거울 없이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습성을 간파했다. 그는 말했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날카로우나 자신의 허물을 보는 눈은 흐릿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 혹시 그 판단이 내 삶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남의 잘못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은근한 만족을 느낀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이 피어오른다. 그러나 그 만족은 짧고 위험하다. 그 말이 전해지는 속도는 빠르고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를 험담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절대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험담이 언젠가 왜곡되어 당신의 이름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가? 정약용은 평생 동안 자신을 높이는 말보다 자신을 낮추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을 결코 가까이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다른 이를 흉보지만 언젠가는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과연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일까? 험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다. 그 칼은 말을 빌려 타인의 평판을 베어낸다. 그러나 칼끝은 언제나 칼을 쥔 사람에게도 닿는다. 험담을 들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웃을 수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겠구나. 그 순간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보이지 않게 멀어진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적이 있는가? 그 기억이 있다면 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약용은 인간이 남의 잘못을 찾는 이유를 자기 방어 본능에서 찾았다.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기 싫으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여다본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습관은 마치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 혹시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안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안도감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말은 바람과 같아. 나간 뒤에는 잡을 수 없다. 특히 험담은 돌아올 때 형태가 바뀌어 더 날카로운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 허물은 내 것이 된다. 즉, 타인의 잘못을 말한 순간 그 말 속에 담긴 부정적인 기운과 불신이 그대로 내 이름과 연결된다는 뜻이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말이 당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남을 흉보는 습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바꾼다. 모든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찾게 한다.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조차 결국 내 시선 속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변질된다. 한번 질문해보자. 당신이 최근 한 달 동안 누군가의 장점을 이야기한 적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단점을 이야기한 적이 더 많았는가? 정약용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거울 없는 비평가에 비유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평론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모습은 모른다.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형태였다.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마음속에 울린다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정약용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했다. 첫째, 내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가? 둘째, 그 잘못을 이해할 이유는 없는가? 셋째,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그 입을 다물어야 했다. 당신은 오늘 이 3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바꾼 적이 있는가? 남의 흉을 보는 눈은 처음엔 날카로운 무기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기는 나를 해치는 칼이 된다. 정약용은 그 칼을 거두는 지혜를 가르쳤다. 그것은 침묵과 성찰이었다. 남을 말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는 일, 그 한 걸음이 관계와 인생을 지킨다. 혹시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말하기 전 거울 속 나를 한 번 더 바라볼 용기가 있는가?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날카롭다. 그러나 내 허물을 보는 눈은 놀랍도록 무디다. 정약용은 말했다. 남을 보려거든 먼저 나를 보라. 그의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권유가 아니었다. 삶을 지키는 실천적 지혜였다. 혹시 지금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잘못을 떠올려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타인의 잘못을 곱씹으며 보내고 있는가? 내 허물을 본다는 것은 거울 앞에 서는 일과 같다. 겉모습의 흠집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주름까지 직시하는 일이다. 정약용은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 중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잘못한 일 3가지, 잘한 일 3가지. 이 단순한 습관이 그의 인격을 다듬고 평생의 지침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그르쳤는가? 혹시 그 답을 아직 찾아보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잘못만 헤아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다. 실수를 해도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거울 속의 나는 그 변명을 받아주지 않는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정약용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고 했다. 남을 비판하며 느끼는 우월감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변명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정약용은 기록해다. 남의 허물은 가벼우나 내 허물은 무겁다. 타인의 잘못은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잘못은 내 관계와 명예, 삶 전부를 흔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 무거운 것을 덜 보고 가벼운 것을 더 볼까? 그 이유는 불편함 때문이다. 내 잘못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이 무겁고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시선을 바깥으로 돌린다. 혹시 지금 당신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물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내 허물을 보는 습관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한다. 정약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순간 그 잘못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했다.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잘못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인정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힘을 잃는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속에 찔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 오히려 마주하라. 그것이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혹시 지금 당신이 부끄러워 감추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정약용은 매일 자신의 잘못과 잘한 일을 기록했다. 그 기록은 꾸밈이 없었다. 다른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썼다.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 자신의 성장 궤적이 되었다.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확인하는 거울이 되었다. 혹시 당신도 작은 노트를 꺼내 하루를 정리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몇 줄의 기록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오늘 밤 당장 시작하지 않겠는가? 내 허물을 먼저 보는 습관은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잘못부터 찾는다. 그러나 내 잘못을 먼저 보는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고 상대와의 신뢰를 잃지 않는다. 정약용은 말했다. 벗과의 다툼에서 내 허물을 먼저 찾으면 그 벗은 떠나지 않는다. 혹시 당신은 최근 누군가와의 갈등에서 상대의 잘못만 말하며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 허물을 본다는 것은 나를 먼저 고치겠다는 용기다. 그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약용은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은 힘을 잃는다. 혹시 지금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바꾸라 말하는 그 태도가 정작 당신 안에서는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내 허물을 먼저 보는 습관은 처음에는 불편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나를 한번 점검하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삶과 관계를 바꾼다. 혹시 오늘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봤는가? 그리고 내일 그 거울 앞에 다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이 힘을 가질 때가 있다. 그러나 침묵이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침묵은 말보다 깊다. 입을 다무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다. 혹시 지금 당신은 말이 필요 없는 순간에도 습관처럼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지 다시 떠올려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무관심이나 회피로 오해한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침묵은 그런 소극적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제이고 자기 통제이며 때를 기다리는 인내였다. 말이 모든 상황에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특히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 말을 던지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가 화가 난 자리에서 그 화를 잠재우려 말로 설득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경험이 있지 않은가. 정약용은 말을 잘못 쓰면 화를 부른다고 했다. 말은 한 번 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특히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한 말은 그 순간을 넘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혹시 지금 당신이 후회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왜 나왔는지, 그 순간 침묵할 수는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겠는가? 침묵은 마음의 안정을 준다. 그 안정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안정감을 준다. 정약용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위험한 말로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말로 적을 만들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혹시 당신 주변에 많이 말하지 않지만 언제나 믿음직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면 침묵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금세 알 수 있다. 침묵은 때를 기다리는 지혜이기도 하다. 모든 말은 때를 만나야 힘을 가진다. 시기와 상황을 무시한 말은 아무리 옳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말을 삼키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말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다고 했다. 혹시 당신은 전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꺼낸 적이 있는가? 그때 그 반응은 준비되지 않은 때보다 훨씬 부드럽지 않았는가? 관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는 말에서 비롯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정약용은 벗의 흉을 말하는 대신 그 장점을 남기라고 했다. 그 한 문장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 혹시 당신은 최근 대화에서 상대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 대화가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진 않았는가? 침묵은 듣는 힘을 기른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한다. 정약용은 말보다 듣기를 좋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그들은 조언을 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말만 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본 적이 있는가? 그 습관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했는지 돌아본 적 있는가? 침묵은 신뢰를 만든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가진다. 그 무게가 쌓이면 그의 말은 영향력을 갖는다. 정약용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의 말은 금보다 귀하다고 했다. 그것은 필요할 때만 꺼내는 희소한 보석과 같았다. 혹시 당신도 자신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도록 더 많은 침묵을 준비할 의향이 있는가?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처음엔 어렵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이 나를 단련시키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 덕에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 혹시 오늘 말을 줄여야 할 순간에 더 많은 말을 하진 않았는가? 그 결과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이고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다. 정약용의 말처럼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혹시 지금 당신은 말을 멈춰야 할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동료이든
그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길 바란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다. 남을 바꾸려거든 먼저 나를 고치라. 혹시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은 말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한다. 조언과 충고, 그리고 때로는 비난까지. 하지만 말로 변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약용은 사람이 변하려면 말보다 모범이 앞서야 한다고 했다.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는 말없이 영향을 받는다. 혹시 당신은 같은 조언을 반복하고 있지만 상대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를 먼저 고친다는 것은 상대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정약용은 벗의 잘못을 고치려 할 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하면 벗은 방어심을 내려놓고 조언을 받아들였다. 혹시 지금 당신은 말로만 옳은 길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말이 힘을 가지려면 당신의 삶이 그 말과 일치해야 한다. 자신을 고친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마주하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과정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부끄러움을 견디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내가 먼저 나아지면 그 변화가 주변에 전염되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잘못을 고치는 대신 그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변하면 내 말투와 태도, 표정이 달라진다.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정약용은 가정과 마을이 변하려면 먼저 한 사람의 변화를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했다. 그 한 사람이 변화하면 그 주변이 조금씩 변하고 결국 큰 흐름이 만들어진다. 혹시 지금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변하길 바란다면 그 첫걸음을 누가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다. 말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행동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점점 가벼워진다. 정약용은 말은 바람 같아 사라지지만 행동은 땅의 씨앗처럼 남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상대의 마음을 바꾼다. 혹시 당신의 말은 씨앗이 아닌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변하려 노력하는 사람을 더 믿는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서 진심과 용기를 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친 지도자가 백성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은 겸손에서 비롯된 리더십이었다. 혹시 당신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권위를 잃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는 길일 수 있다. 한 번의 변화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 습관처럼 내 잘못을 살피고 그때마다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점을 기록하고 다음 날 고치려 노력했다. 그 꾸준함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혹시 오늘 당신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가? 그 시간이 없다면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겠는가? 나의 변화는 생각보다 멀리 퍼진다. 가족, 친구, 동료가 그 변화를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 정약용은 사람은 말보다 모습을 따라 배운다고 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은 말없이 그 변화를 받아들인다. 혹시 지금 당신이 변화를 멈춘다면 그 주변의 변화도 멈추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먼저 고치는 사람은 남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 변화는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며 결국 세상을 바꾼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남을 바꾸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라.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혹시 오늘 당신이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얼굴과 마음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거울은 허물을 숨기지 않는다. 허물을 숨기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혹시 지금 당신은 마음속 거울 앞에 마주 서본 적이 있는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얼굴의 주름과 흠집은 그대로 드러난다. 마음의 거울도 마찬가지다. 그 거울 앞에서는 거칠애와 가식이 통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라 했다. 먼지가 쌓이면 비친 모습이 흐려지고 그 흐림 속에서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의 거울은 먼지로 흐려져 있지 않은가?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려 한다. 정약용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성장을 만든다고 했다.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자신을 가르친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는데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말과 행동이 돌아보인다. 그동안 무심히 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였음을 깨닫게 된다. 정약용은 거울은 꾸짖지 않아도 스스로를 꾸짖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했다. 그 힘이 사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혹시 지금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이 자랑스러운가?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싶은가? 거울은 나보다 나를 잘 안다. 그 앞에 서면 자신이 결코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 깨달음이 겸손을 만든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핀다. 정약용은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의 흉을 말하기보다 남의 장점을 먼저 보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은 최근 대화에서 상대의 장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단점을 먼저 꺼냈는가? 거울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이 깊은 대화를 만든다. 정약용은 거울처럼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안다고 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말이 줄어든다. 혹시 당신도 지금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릴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행동이 달라진다. 어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의 발걸음을 조심하게 된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습관을 통해 하루를 준비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다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기도 했다. 혹시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난다. 남보다 앞서려 애쓰기보다 어제의 나를 이기려 한다. 이런 삶은 평안을 준다. 정약용은 자신과의 화해가 세상과의 화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스스로와 화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는가? 거울 없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남을 쉽게 판단한다. 거울 있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부터 본다. 그래서 말이 부드럽고 행동이 신중하다. 정약용은 거울 있는 사람 곁에 머물면 나도 조금씩 변한다고 했다.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난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거울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했다. 그 하루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날이었다. 혹시 오늘 밤 당신이 거울 앞에 선다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그 표정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에 실릴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다. 남의 흉을 말하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고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며 남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고치고 그리고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 5가지는 평생의 습관이자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일은 결국 나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의 지혜는 그 단순한 진리를 날카롭고도 따뜻하게 일깨운다. 그는 말없이 자신을 단련하며 주변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모여 더 큰 울림이 되었다. 삶은 관계로 이루어지고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변하면 대화가 변하고 대화가 변하면 관계가 변하며 결국 내 삶 전체가 변한다.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보는 일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 정약용의 일침. 그 입 다물고 거울부터 보라는 단순한 금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는 방패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등불이다. 말은 쉽게 사라지지만 침묵과 성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더한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나를 먼저 고쳤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했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